오늘은 파월의 발언이 있었고 PPI 발표가 또한 있었습니다. PPI 관련 내용은 저희 속보 방송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바로 이어진 파월 발언 위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파월 발언 크게 한 3-4가지 정도 포인트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PPI를 본 파월의 발언. 예상보다 높았던 PPI를 지켜본 파월의 발언. 그렇게 새롭지는 않은 내용이었지만 일단 이번 물가가 뜨겁지는 않았다고 본다. 혼재된 지표였다. 왜냐면 전달 나온 수치가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인플레 수치는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높았다. 물가 안정이 물론 순탄한 길이 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제한적인 통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FOMC 발언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발언이었고 6월 금리 인상 고려에 대한 질문에는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는 작년 말에 봤던 낮았던 수준으로 다시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GDP 성장률에 대해서는 최소 2%는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금 언급드렸지만 노동시장이 매우 강하다고 말하는 점입니다. 이 노동시장이 강하다고 말하는 것에는 2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파월의 발언을 옮겨보면 노동시장은 매우 강하다. 노동시장은 팬데믹 이전 2019년과 거의 비슷하고 실질 임금이 플러스 돌아섰는데 실업률이 27개월 연속 4% 미만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거는 반세기 동안 보기 드문 일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노동시장 때문에 소비자 지출 증가가 이어졌다. 즉 강력한 노동시장이 한편으로는 물가를 올리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요 공급 곡선에서 소비자 지출 증가라는 것은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올리니까 이게 성장이 나오면서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파월은 또 현실 진단 이렇게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노동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게 이 광범위한 경제 지표와 인플레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여전히 노동시장의 활성화가 이 생산성을 높일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용이 풀로 찬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기업들이 노동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용이 빈자리를 더 들어가서 특히 이민 효과가 크다고 파월이 항상 강조를 하죠. 더 고용이 들어가서 기업의 생산성, 부족한 고용을 채워주면서 기업의 생산성이 풀로 올라와 주면 이거는 수요 공급 곡선의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주기 때문에 디스인플레가 나오면서 GDP를 올리게 됩니다. 결국 2개를 합치면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이라고 볼 수 있죠. 적어도 지금의 이 화랑적인 노동시장, 기록적으로 낮은 이 실업률이 물가 측면에서는 최소한 물가를 올리는 원인은 아니라고 파월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설명을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총목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는 물가를 디스인플레를 내면서 소득을 늘리고 반대로 수요 곡선이 B에서 A로 가는 거는 물가를 올리지만 GDP를 늘리는 이런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독립성 부분, 이건 선거가 다가오면서 파월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질문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님께서는 연준이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었다는 것에 대해 자신이 있나요? 독립성을 지킬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파월이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물론이다. 나는 의회 양당의 대표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강한 지지를 느낀다. 사람들은 우리가 비정치적이고 초당파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다.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연준은 우리가 가진 도구와 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점은 의회에서도 폭넓게 이해되고 또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암시하는 것보다 나는 그 점에 대해 덜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파월이 민주당 편을 들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 당선에 일조할 것이다. 이런 소문들 그것에 대해서 그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질문으로 팬데믹 직후에 그때로 시간을 다시 돌린다면은 뭔가 다르게 했을 일은 없을까라고 물으니까 파월이 생각하더니 그거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최선의 어떤 대책을 내놨다는 것이죠. 초기 대응 측면에서 다르게 할 일은 없을 것 같다. 여기서 초기 대응이랑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 너무 잘 기억하시지만 정말 끔찍한 기억 아닙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정말 지구가 멸망할 것 같고 암울했던 시기. 경제가 과연 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시대에 그걸 다시 볼 수 있을까를 우려했던 그 시기. 그래서 연준은 정말 지금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돈을 풀었죠. 그래서 결국 지금 인플레가 왔지만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겁니다. 파월은. 세계는 우리가 강력한 대응을 한 덕분에 계속해서 혜택을 보고 있다. 우리는 그로 인해 많은 잠재적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 관련해서 질문자가 또 묻습니다. 작년에 인플레가 상당히 디스인플레가 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 해에 인플레가 너무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대중들은 물가가 매우 높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하니까 파월이 또 답을 합니다. 그 마음은 이해를 한다. 사람들이 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은 안다 나도. 특히 상점에서 물가가 높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불만을 나는 이해하고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디스인플레가 나오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사람들이 자주 구매하는 물건의 가격이 낮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불만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하다. 특히 저소득층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정말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회복하고 가능한 한 이 낮은 인플레를 유지하는 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은 한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샌프란 연은 보고서 이 내용이 좀 신선해서 가져와 봤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표심을 잡기 위해서 간혹 이런 표현을 좀 씁니다. 레토릭인데 인플레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 더 내려오게 하려면 기업의 욕심을 좀 줄여야 한다. 높은 물가가 기업의 어떤 탐욕 때문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욕심을 좀 강제적으로 외부 압력에 의해서 줄이게 하면 인플레가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속내겠죠. 그래서 이번 그 샌프란 연은 자료를 보시면은 좀 다른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자분들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기업의 탐욕이 인플레의 주 원인이 아니었다. 이런 게 결론입니다. 일단 비금융기업의 어떤 이익 사이클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사이클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기업의 이익 사이클이 이전 사이클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냥 경기 주기에 따라서 이 사이클이 도는 것이지 특별하게 이번이라고 그래프 모양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점을 연구자들은 강조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이 팬데믹 이후의 기업의 이윤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이 검은색이 코어 PC 인플레이션 그래프고요. 이 파란색이 석유화학 제품이고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이 생필품 정도로 번역되겠죠. 그 다음에 노란색이 자동차 관련이고 하늘색이 기타 서비스인데 보시면 기업들이 물론 이 비용 상승의 상당수를 소비자에게 전가를 했겠지만 뭔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그런 근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에 맞게 그에 따라서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등락이 있지만 그래프의 전반적인 모양을 보시면은 기업들이 특별히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연구자들은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누적으로 봤을 때도 이 기존 사이클과 비교를 했을 때 이번 사이클이 기업 이윤 측면에서 특별하게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역시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 사이클과 이번 사이클이 나와 있는데 누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제로에 다시 가까워졌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른 것도 기업의 폭리 때문이 아니요. 최근에 디스인플레가 나면서 물가 인상률이 줄어든 것도 기업의 어떤 자비 때문이 아니었다. 기업의 가격 결정은 인플레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중립적이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물가가 높은 걸 기업 탓으로 돌리는 바이든의 얘기는 경제학적으로는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물론 훌륭하시고 저도 바이든 책을 쓴 게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주제 이거만큼은 바이든 대통령이 좀 선거를 위해서 레토릭을 쓰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불연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월거월부 구독과 좋아요,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